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 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뉴스는 뽕숭아 학당 집중 리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뽕숭아 학당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제 프로그램을 보고 나니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자성어가 아니라 거꾸로 된 사자성어였습니다. 외유내각이라는 말이 있죠. 겉은 약해 보여도 속은 강해 보인다는 말인데 저는 반대로 외강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외형은 정말 화려하고 근사해졌는데 내부로 들어가니 아쉬운 점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 댓글을 보니까 많은 팬분들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나누어 먹고 사랑을 나누자는 프로그램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이번 뽕숭아 학당의 요리 경연은 왠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일주일 전 영탁님과 찬원님은 중국 요리의 대가 이연복 셰프에게 특훈을 받고 왔고, 유일한 게스트였던 황윤성님은 영웅님과 한 팀이 되어서 오랜만에 합을 맞추었는데 재치도 있고 영웅님과 좋은 파트너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경연에 필요했던 요리 실력은 보여주지 못했죠. SBS 간판 프로그램인 러닝맨 연출자들이 투입된 방송이라 예능성과 재미는 확실히 강화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주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잘하고 누군가에게 더 유리한 내용보다 6인 6색의 개성과 재미를 골고루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제작진이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은 어제 방송된 뽕숭아 학당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더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영웅님의 활약상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내용에 공감이 가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격려와 동기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노래를 충분히 들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뽕숭아 학당은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죠. 사랑의 콜센터처럼 음악적인 요소를 중심에 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탑6들이 만드는 웃음과 재미를 중심에 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래보다는 웃음 포인트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결국 어떨 때에는 노래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능 프로그램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이 누구냐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트롯 가수 6명이 나와 최고의 노래를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죠. 스포츠맨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개그맨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성대모사나 표정 연기 등 개인기와 개그 연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가 중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노래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예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네요. 웃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예능 프로그램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탑6 팬들이 수요일 저녁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뽕숭아 학당을 보는 이유는 트롯맨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작진들은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뽕숭아 학당 1회 기억하십니까? 검정색 과거의 교복을 차려입고 콘서트를 하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가수가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꼭 돌아가서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두 번째는 결과 예측 부분입니다. 완벽한 리얼리티 예능은 없을 겁니다. 잘 짜여진 대본과 설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리얼리티는 없는 거니까요. 예능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뻔하게 최종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할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어제 뽕숭아 학당에서는 이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리의 대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죠. 이미 예고편이 방송됨과 동시에 영웅님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고 또 어떤 팀이 1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망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결론이 나버렸죠.
나라를 선택하는 부분도 즉흥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잘 짜여진 예능의 각본 속에서 정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럴 바에는 3개의 선택지만 정해 봉투에 넣어서 직접 고르는 것이 좀 더 리얼리티 예능에 맞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요소는 리얼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예능,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시청자도 즐길 수 있는 예능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웅님의 활약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영웅님의 활약상이 정말 돋보였던 방송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웅님의 큰절이었는데요. 모두들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시청자들을 위해 넙죽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며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영웅님의 인성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되는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컬러풀한 한복을 통해 팬들을 위하는 영웅님의 마음이 전해졌는데요. 영웅시대의 상징색인 한복을 입은 영웅님은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라며 흡족함을 드러내 주었죠. 이날 영웅님의 진가를 볼 수 있었던 경기도 있었는데요. 바로 씨름이었습니다. 든든한 감독 역할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찬원님과 윤성님이 맞붙은 결승전에서 영웅님은 씨름은 기선제압이지 들어가자마자 모래 집어던져 라고 기싸움에서 승리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찬원님이 난 3등이고 넌 11등이야 라고 도발을 할 때도 영웅님은 윤성님에게 뒤에 1등이 보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며 신경전에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칫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었는데 영웅님의 재치있는 멘트가 큰 역할을 했고, 큰 형님인 민호님이 2단 옆차기를 하며 분위기를 다시 즐겁게 만드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특히 이날 영웅님의 활약상의 하이라이트는 추리력이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다양한 힌트를 조합해 정수라님의 환희가 아닐까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해서 환희를 부르니 문이 열리지 않자 영웅님은 곧바로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센스 있게 나성의 가면을 완벽하게 맞추었죠. 정말 영웅님의 놀라운 지혜로움이 빛이 났던 장면인데요. 어제도 선공개 영상 정리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부분은 그렉과의 콜라보 부분입니다. 이날 영웅님과 그렉과의 음악을 통한 토크도 재미있었는데요. 소울의 대가 그렉은 영웅님의 완전 팬이라며 환하게 반겼습니다. 기습 방문한 붐쌤은 그렉에게 보고 싶다를 듣고 싶다고 신청했고, 영웅이도 소울이 들어가나? 라는 질문에 영웅님은 그렉을 모창하고 여유롭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해주었죠. 원포인트 레슨으로 R&B를 1:1 과외로 알려주던 그렉은 전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웅님이 부른 오래된 노래를 봤다며 본인의 애창곡인데 같이 부를 수 있냐고 영웅님에게 물어봤고, 영웅님은 흔쾌히 너무 좋죠 라고 답하며 둘의 합동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영웅님은 메인, 그렉은 화음으로 파트를 나눈 두 사람은 사전 연습도 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울 장인과 감성 장인의 만남으로 최고의 무대가 또 탄생했는데요. 너무 짧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전체 부분을 다 들을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역대급 무대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일매일 영웅님의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가운데 동그란 모양의 전구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